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소름 돋는 뉴스 하나 들고 왔어요. 테슬라 로드스터 얘기인데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두시고요. 왜냐면 이 채널에서 이런 뉴스 계속 다룰 거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2017년이에요. 테슬라가 세미트럭 공개 행사 무대 뒤에서 갑자기 차 한 대를 꺼냅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뭔가 숨겨두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설마 이런 걸 꺼낼 줄은요. 그게 바로 차세대 테슬라 로드스터였고, 그날 이후 이 차는 전기차 팬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했어요. 0에서 100까지 1.9초, 최고 속도 400km 이상, 최대 주행거리 1000km, 숫자만 봐도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2017년 얘기예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났냐고요? 2026년입니다. 거의 9년 가까이 지난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곧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올해는 진짜다 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테슬라 팬들은 희망을 품었다가 또 기다리고 품었다가 또 기다리는 걸 되풀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이제 로드스터 소식엔 좀 무감각해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나온다고? 그래, 이런 반응. 근데 이번 건 달라요. 진짜로요. 팟캐스트 라이드 더 라이트닝에서 특별 에피소드가 하나 방송됐어요. 호스트인 라이언 맥캐프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에피소드는 사실 다른 이유로 기획된 거였어요.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종료, 즉 단종을 기념하는 스페셜 편이었거든요. 모델 S가 얼마나 오래된 차인지 아세요? 2012년부터 팔렸어요. 무려 13년 동안 테슬라의 간판 세단으로 달려온 차예요. 그 차가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요.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과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르스 모라비가 직접 출연했어요. 이 두 사람이 테슬라에서 얼마나 핵심 인물들이냐면, 폰 홀츠하우젠은 모델 S부터 사이버 트럭까지 테슬라의 거의 모든 차량 외관을 책임진 디자이너예요.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그 유선형의 깔끔한 디자인, 언어 자체가 이 사람 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라비는 테슬라 차량의 기술적인 뼈대 파워트레인 엔지니어링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이고요. 이 두 사람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모델 S 단종 얘기를 하다가 맥캐프리가 자연스럽게 로드스터 얘기로 화제를 넘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꽤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개 나왔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생산 위치가 마침내 확정됐어요. 로드스터를 어디서 만들 거냐는 건 사실 오랫동안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테슬라에는 현재 주요 생산 시설이 여러 곳 있어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 팩토리 텍사스, 네바다의 기가 팩토리,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도 있죠. 로드스터처럼 소량 고성능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라인을 어디에 넣을 거냐는 건 단순한 지리적 결정이 아니에요. 해당 공장의 레이아웃, 남은 부지, 기술 인프라, 인력 구성 다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폰 홀츠하우젠이 이번에 딱 잘라 말했어요. 텍사스에서 생산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넓은 부지를 언급했어요. 현재 그 공장은 사이버 트럭과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는데, 로드스터를 위한 새로운 조립 라인을 넣을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심지어 팀이 이미 오스틴 시설에서의 차량 레이아웃과 생산 계획을 잡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계획 단계를 넘어서 실제 배치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알파 프로토타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어요. 모라비가 이 부분에서 뭔가 흥분된 어조로 얘기했는데요. 새로운 알파 프로토타입들이 지금 이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작업 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엔지니어링 팀이 이 결과에 꽤 들뜨고 있다는 뉘앙스를 함께 전했어요. 알파 프로토타입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알파는 초기 엔지니어링 검증 단계예요. 아직 외관이 완전히 완성된 차는 아닐 수 있고, 생산 사양과 다른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 파워트레인 셰시, 기본 기술들이 실제 차량 형태로 구현돼서 도로나 트랙을 달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다음이 배 타고, 그 다음이 사전 생산, 그리고 양산이에요. 알파가 있다는 건 단순한 렌더링이나 개념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왜 지금 로드스터가 다시 살아났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번 팟캐스트에서 나온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라비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이 로드스터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한때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라는 더 강화된 버전을 예고했었어요. 플레이드 자체도 이미 어마어마한 성능의 차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버전을 예고했다가 결국 취소했잖아요. 당시에는 좀 아쉬운 소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결정이 오히려 로드스터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었던 거예요. 모라비의 말에 따르면 이제 회사의 모든 성능 중심 엔지니어링 역량이 로드스터 하나에 집중되고 있어요. 분산되지 않고 한 군데에 다 몰려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개발 속도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네 번째, 파워트레인에 대해 아주 살짝 힌트가 나왔어요.
맥캐프리가 혹시 4개의 모터를 장착하는 거냐고 직접 물어봤는데 모라비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순수 성능 관점에서 모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테슬라가 모델 S, 3, X, Y, 사이버트럭 전부 만들면서 쌓아온 모터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효율성과 주행거리, 비용, 일반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온 거랑 오로지 퍼포먼스 하나만 생각하고 처음부터 설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거거든요. 모라비가 그 처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로드스터형 모터가 테슬라 역사상 꽤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번째, 리리빌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로드스터의 재공개, 즉 리리빌이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언급했어요. 원래 2017년 공개 때 보여준 차는 최종 양산 사양이 아니라 일종의 쇼카였고 그 이후 개선된 버전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뒤흔드는 새로운 능력이 추가될 거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폰 홀츠하우젠이 이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몇 달 안에 많은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 같다고요. 몇 달이라는 표현이에요. 연 단위도 아니고 분기 단위도 아니라 몇 달이요. 테슬라 공식 임원이 직접 나와서 한 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꽤 구체적인 시그널이에요. 아이러브 9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몇 년 전에 로드스터 나온다고 흥분해서 영상 찍었다가 또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냥 이번엔 진짜다를 외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알파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달리고 있다는 확인, 생산 공장이 오스틴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 핵심 임원 2명이 같은 자리에서 직접 이 얘기를 한 것, 이건 이전과는 결이 달라요. 2017년 공개 이후 거의 9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도 만들고 세미 트럭 양산도 시작하고 오토파일럿 기술도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로드스터는 계속 밀렸는데 이제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 취소로 인해 풀린 엔지니어링 자원이 전부 여기로 쏠리고 있고 텍사스 공장이라는 물리적인 집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은 느낌이에요. 그게 리리빌이고 폰 홀츠하우젠 말대로라면 몇 달 안에 그 퍼즐이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해당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52분 15초 지점부터 로드스터 관련 대화가 시작돼요. 직접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계속 지켜볼 거고요.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같이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